여러분, 말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일까요? 자식일까요? 아닙니다. 어디에 사느냐입니다. 젊었을 때의 집은 직장과의 거리나 집값, 투자 가치를 먼저 살피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집 하나가 편안한 노후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집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파 쓰러지거나 야심한 밤에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벌어졌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년에 사람을 살리는 좋은 집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전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자리한 집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데 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안전만 놓고 보면 지나치게 조용한 곳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는 정보 노출이 잘 되고 신고가 빠르며 대응 역시 신속합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주변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유익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니 사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특히 젊은 사람들 속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밤에도 사람이 움직이는 동네의 집터입니다. 사고는 낮보다 밤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밤이 됐을 때 거리가 텅 비어 있다면 여러분이 구조받을 확률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좋은 동네는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종종 눈에 들어오며 늦게까지 운영하는 가게도 있지 않습니까? 한적하면 낭만적으로 들리겠지만 안전이라는 관점에서는 고립일 수도 있습니다. 전원생활이 좋아 보여도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보다는 도시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터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작은 경비원 역할을 합니다. 동물은 사람보다 감각이 훨씬 예민해서 불냄새나 낯선 인기척을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반려견이 이상 행동을 보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도 있는데 어쨌건 키우는 게 손실보다 이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위험을 알아차렸는데 방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반려동물이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출입문의 구조나 살짝 힘을 가해도 열리는 문고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설계 하나가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기가 어렵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은 단지에 사는 것도 현명할 겁니다. 네 번째는 경사가 심한 언덕 위 집터는 무조건 거르자. 처음에는 전망이 좋고 공기가 맑아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무릎과 허리가 약해지면 그 경사는 여러분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여름에는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겨울에는 빙판길이 되어 넘어지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면 한번 크게 다쳤을 때 회복이 어렵습니다. 좋은 집터의 중요한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평지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 병원, 소방서, 경찰서 같은 공공시설과 가까운 집터입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얼마나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까지 5분 안에 갈 수 있는지, 응급처치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상업시설이 밀집된 곳은 사람의 흐름이 끊이지를 않아 자연스럽게 안정성까지 높아집니다. 더욱이 범죄 예방까지 돼서 좋습니다. 그러니 집을 볼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나는 얼마나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여섯 번째는 산 아래나 산책로 근처의 집터는 신중하게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자연과 가까운 집터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CCTV 확보가 어렵고 인적이 드문 경우가 많아 방범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기나 벌레가 많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아파트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고층보다는 1층이나 2층 같은 저층을 고려해 보십시오. 고층에 타는 전망이 좋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의존해야 하고 화재나 전경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대피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은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높아질수록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흔들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예민한 분들에게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몸의 피로감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빨리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집터를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부부의 침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꼭 함께 자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조금은 벗어나셔도 좋습니다.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안전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 공간을 약간 나누어 두면 외부 상태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여러분의 대응도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닙니다.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 구조입니다. 여러분, 집은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말년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비싼 집이 아니라 안전한 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만 기억하셔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 과연 어떤 곳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부모님과 가족에게 꼭 전파해 주기 바랍니다. 집터가 삶의 질을 바꾸고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까지 지켜줍니다. 제가 오늘 이 콘텐츠를 찍게 된 이유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밥을 먹으며 대화했던 직장 후배가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새벽에 느닷없이 일어난 화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도 감정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